네,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만, 보시면 유럽 증시는 대부분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를 비롯해서 유로 스톡스 50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하루 쉬어가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끌시끌함은 멈추지가 않네요. 자, 미국 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지지난 실적 발표 때부터 인텔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여러모로 구조 조정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파운드리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지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는 또 한 번 나올 것이라는 또 외신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 전에 있었던 상공회의 소건과는 별개로 AI 쪽으로 HBM 관련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기 행정부까지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강경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자, 11월에 벌써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제장에는 그 마지막을 하루 앞두고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테마성인 종목들을 제외하면 2차 전지나 바이오, 게임, 석유, 화학, 그리고 지주까지 그동안 못 갔었던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의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가 되겠죠.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이 묶여서 셀이라는 대장은 한참 동안 잘 갔었는데 어제장에서 물론 못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재단들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하락을 한 만큼 그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한 결과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구실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펀더멘털적인 훼손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센티 악화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는 CDMO가 될 것 같은데 그의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좋았고요. 그 안에서 또 별개로 볼 수 있는 바이오텍들이죠. 플랫폼 기업들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펩트론, ABL, 리가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알테오젠 여전히 특허 관련해서 노이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에는 좀 제한된 모습으로 홀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두 분 같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또 잠시 뒤에 시간이 된다면 자세하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게임, 석유, 화학, 지주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낙폭 과대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는 섹터가 아니라 좀 종목별로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시프트업, 신세계,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는 사실 좀 자금 관련해서 재무구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신세계 역시나 지주사도 밸류업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또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호석 차장 전화 연결 통해서 CBDC 관련해서 한번 보자라고 했었는데 가운데서 두 자릿수 급등 그리고 심지어는 상한가를 터치해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행 어제 열일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런 기조로만 흘러간다면 저점에서 있는 것들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당히 골고루 공평하게 시장 해피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다음 주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거의 승인이 마무리된 걸로 기사가 전해졌죠.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승인 요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심사는 종결한다라고 밝혔고 미국에서도 유럽연합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불립니다. 자, 기사들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은 세계 10위 거대 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다. 축하한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정말 축하할 일이 맞는 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알짜 사업들, 화물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중복 노선들은 이미 다 팔리거나 다른 항공사로 운수권이 넘어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부채와 함께 알짜 사업도 없는 아시아나를 떠안은 대한항공이 진짜 수혜가 맞는 건지 그리고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아시아나 항공 또한 피해는 아닌 건지 그렇다면 오히려 LCC 대장으로 꼽히는 제주항공은 운수권이라든지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 받아갈 수 있는 제3의 항공사가 오히려 수혜를 받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끝으로 롯데는 요즘 여러모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 쪽으로는 해외 부실 면세점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케미칼 부분에서는 저수익 자산을 중심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도 확인해 볼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점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세워보러 가시죠.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우리 대표님 패션 네. 센스가 요즘 장난 아니에요. 추워서. 겨울이 기대됩니다. 겨울 남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 자,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빠르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바이오입니다.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의 대표적이라 하면 바이오가 되겠죠. 그런데 금리 깜짝 인하라는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근데 과대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 더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CDMO 쪽이 강했던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네. 결국은 지금 CDM 업체들은 당장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꼭 일단 공장 증설을 해야죠. 일단 공장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어제 바이닉스나 이제 ST팜 위주로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깜짝 인하 맞습니다. 인하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닉스도 이제 송도 공장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셀트리온도 이제 그 FDA 그 실사 승인 나오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닉스 쪽에 이제 고객사로 이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장 증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시도 내년 4월쯤이면 송도 5공장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CDMO 남은 모멘텀이 그 전에 일단은 한두 달 전에 하원 쪽에 일단 그 생물보안법 이제 승인이 나왔고 이제 상원과 대통령 서명이 남았는데 물론 시각에서는 대통령 서명은 물론 그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애널 같은 경우는 연내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일단 공장 증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착공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그런 생물보안법 이슈들이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밀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로이터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제약계 로비스트들이 차기 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한테 약가 인하 제한과 관련해서 이 기간들을 지금 한 10년 정도로 묶어놨다면 현 정부에서는 이걸 좀 앞당겨서 자기들이 서로 약가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느낌의 외신을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시밀러 기업한테는 호재일까요?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면 일단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어도 긍정적인 건 맞죠. 보통 일반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특허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빠르게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허는 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예전에 뭐 해리스 후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두 후보 다 물론 약간 인하 정책은 맞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의미를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가를 인하를 이제 네. 유도하는 이제 정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주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그리고 메디케어나 그 관련된 약가 인하 이유를 그거는 정책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하게 되면은 모든 보조금이 없어질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짝의 상승은 오히려 CDMO가 받을 수 없었던 구조는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또 합리적인 또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뭐 플랫폼도 사실 물질 개발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서 어제 상승을 좀 기대했는데 우리의 아픈 손가락 늘 외쳐오셨던 관심주인 알테오젠은 나홀로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거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여쭤봤을 때 특허 논란 이슈는 뭐 나온 게 없다. 오히려 사노피께 나중에 차기 머크가 될 것이다라는 힌트 주셨었는데 기업 방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어제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알테오젠 말고도 뭐 리가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차별적으로 올라왔죠.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좀 적게 네.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피해주처럼 등장을 한 이유가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임명 이후인데 아, 그걸 보고 시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FDA한테도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많은 이제 그 제약사들이 바이든을 굉장히 지지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또 하나가 FDA가 그 사실 코로나 시기 때 트럼프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할 때 굉장히 방해를 했거든요. 네. 모두가 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규제를 풀면서 백신이 빨리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공을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채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FDA도 한번 손을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복성 인사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들이 흘러내리면서 같이 또 이제 빠졌던 연유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은 뭐 거기에 이제 뭐 자금 조달 이슈부터 시작해서 특허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할로자임을 팔로우하는 뭐 증권사들이 한 15개 있다라고 하는데 한 회사만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쓴 거고요. 나머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오히려 머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은 알테오젠이랑 이제 같이 가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이제 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러면 어제 올랐는데 왜 알테오젠은 어제 반등이 안 나왔냐?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게 낫겠죠. 왜요? 네, 말씀 주세요. 아니. 네, 뭐 채권이 됐든 RCPS가 됐든 뭔가를 발행할 때 기준가라는 걸 만들 텐데 네.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자기들이 불리한 가격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문제가 생겨 그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를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특정 증권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알테오젠 지금 RCPS 관련돼서 자금 조달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한 1,000억 내외가 될 텐데 그 자금을 투자 쪽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빨리 급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대에 있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다시 장중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음봉이 크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에는 약간 저는 그런 장난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저는 이런 노이즈만 좀 해결되고 발행가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한 20% 조정 나오니까 이제 뭐 다 망한 회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허보다는 자금 조달 이슈다. 근데 어제 셀트리온 잘 가가지고 셀트리온 기사 찾아보다가 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할로자임 SC 제형 변경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한다라고 발표한 또 기사를 봤어요. 유료 기사라 물론 전문을 다 보진 못했는데 지금 알테오젠 특허 이슈가 막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지금 기름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전혀 관계 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 뭐 얘기했던 게 어제 뭐 SC 제형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간 히알루론이다제가 이제 알테오젠 하고 있는 물질 특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형식으로 이제 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고객사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딱히 지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네. 대부분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지만 할로자인도 대부분 빅파마와 거의 다 독점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최근에 워낙 이제 ADC 최강 다이치 산교랑 머크 쪽을 이제 알테오젠 계약을 하니까 사실 뭐 그 뭐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사실 그렇게 딴지를 거는 상황이지 여기서 사실 셀트리온이 사실 들어오는 좀 상황은 물론 추후에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할로자임 특허 만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SC로 이제 하겠다는 이제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신약에 대한 이제 특허들이 하나둘씩 이제 만료가 보통 30년이나 그 이후가 되겠지만은 당연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걸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면 그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SC 제형을 좀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있는 SC 쪽으로는 한다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물론 CDMO도 예전에 셀트리온도 하긴 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지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조금 단기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충해드리면 네. 사실 셀트리온은 원래 남의 특허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로자임 특허 끝나기 전에 미리 개발해서 특허 끝나면 바로 자기들이 SC 제형을 한번 써보려고 네. 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특허가 뭐 29년이다, 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예. 알테오젠은 아주 두 분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참 든든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저희가 수차례 지금 더블 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훼손이 없다라는 입장에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CDMO 쪽에 조금 더 볼거리가 생긴 것 같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또 2차 전지도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셀보다 소재가 좀 먼저 갔거든요. 그동안 낙폭으로 따져봤을 때 소재 단에서 좀 올라온 게 없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지속될 상승일까요? 반짝 상승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짝 상승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뭐 역발상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메탈 가격이 하락 추세로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보통 3, 4분기 때 메탈 가격이 빠지면 이 판가의 영향은 내년 한 1, 2분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반등의 추세는 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이게 1월 20일까지는 시장에서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겠지만 그 이유는 대신에 조금 사라지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IR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부담을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조금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내년 업황에 대한 지연 이슈를 어느 정도 좀 밸류를 좀 측정하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유럽 시장을 얼마만큼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노스폴트도 사실 파산 신청이 사실 큰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게 노스폴트 반사 수혜를 받으려면은 보통 제품 개발 이후에 3년이나 돼야 27년부터 이제 적용이
미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멀었네요. 네. 노스볼트 파산에서도 이게 주 고객사가 볼트랑 볼보랑 그 네. 어디죠? 퍽스바겐 두 회사가 주 고객사인데 이 회사들이 당장에 바로 이제 구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LG 엔솔이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LG 엔솔은 지금 당장에 내년에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아져야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등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의 간간히 조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 쪽 비즈니스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당장은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CATL이 언제 미국이 들어올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싼 LFP를 좀 쓰고 싶어 할 거고 당연히 물론 중국 공장에 있으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LG 엔솔도 이걸 굉장히 좀 견제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전 역발상 항상 매매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팩트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이게 하나 둘씩은 체크해가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중복된 의견이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더 갖고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어필하면 갖고 계신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에코프로 BM 더 빠져야 되고요. 지금 어제 반등 나온 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오면서 지금 뭐 금양이라든지 뭐 아주 바닥권까지 빠졌던 지하실로 가고 있던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온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 추세 전환이 안 됐다. 제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 제가 열어놨는데 추세가 돌려졌나요? 네, 추세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월봉을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리고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적어도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닥을 아직 확인 못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 상장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없었죠. 일시적으로 반짝했었죠 다. 네. LNF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테슬라와 함께 가는 쪽, 뭐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일 것 같고 유럽 시장 자꾸 뭐 기대하시는데 유럽 지금 경기 엄청 안 좋아서 안 팔립니다 차. 네, 그래서 지금 어떡해요, 이화진 과장님. 유럽 안 팔린대요. 네, 안 제가 팔리죠. 좋게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유럽 의회도 지금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오히려 더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게 네. 유럽 경기 지금 거의 박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너무 예전의 영광을 빨리 되찾으려고 하는데 빨리 되찾기 좀 어려울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라고 강력하게 또 반발해 주셨네요. 역시나 2차 전지 지금 조금 전에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아직은 업황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라는 데는 두 분 결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2차 전지도 마무리됐고요.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갖고 종목을 찾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오신 낙폭 과대에 따른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등주는 뭐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 찾으셨어요? 일단은 게임 섹터 중에서 내년에 좀 바라봐야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앱 수수료 관련해서 내년에는 인하 가능성이 좀 굉장히 걸리는 물론 지금 소송 중이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앱 수수료 인하가 되면 대부분 이제 게임 섹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프트업이 최근에 3분기 실적 이제 쇼크 나오면서 이제 좀 급락했다가 네. 최근 좀 반등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미국이 이제 무비자 이제 면제 관련해서 조금 내수 경기를 좀 살리고자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외자 판호 발급해서 일단 우리나라 게임사가 하나도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일단 시프트업은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일단 지난달에 일단은 승인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언제 조기 출시 여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2월, 3월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만간 사전 예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약 횟수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조금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워낙 이제
물론 올해 블루 아카이브 넥슨 게임즈가 400만 명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은 막상 흥행에는 좀 실패했다고 쳤을 때 일단은 뭐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1위를 유지했던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의 선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올해는 물론 기존의 소니와의 독점을 통해서 콘솔 쪽으로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PC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는 내년에는 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PC 쪽에 대한 시장 확대 그러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새로운 두 개의 흥행에 대한 여부가 있었다면은 내년은 흥행에 따른 매출 성장 그러니까 이익 개선 기여도가 조금 커질 수 있는 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앱스 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근데 과장님이랑 지난번에 게임주 이야기 나눠봤을 때 시프트업의 그 외자 판호 발급은 받았지만 이게 딜레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떤 딜레이 이슈? 그 중국에서 무슨 출시를 조금 지연한다라는 이슈가 시프트업이었던 거 그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1분기에 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야지 빨리 출시가 되는데 이 뭐 지연 자체가 되다 보니까 뭐 인기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래저래 좀 걸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한 그 정보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네. 중국은 그 예자 판월 발급을 받게 되면은 일단 흥행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흥행 여부를 따지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중국에 왔을 때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데 만약에 이게 빠르게 흥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3개월 조기 출시 여부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한 3월 아마 2월쯤에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사전 예약을 보통 12월에서 1월쯤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던 거고 물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여전히 시프트업에 대한 의견 변경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권희 대표님의 낙폭 과대 종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 볼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낙폭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로 반등해봐야 사실은 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관심 없고요. 아니, 사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재무적 리스크 롯데타워 이제 보증금 네. 쓴다고 그래서 예. 반등 나왔는데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예. 신세계는 거의 지금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시총이 빠져 있습니다. 1조 3천억까지 빠져 있고요. 정말요. 예, 이마트도 한 1조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 아. 합쳐봐야 3조인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사업 분야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세계가 지금 돌아서려면 뭔가 좀 혁신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이마트가 새로 했던 쓱닷컴 그거 지금 투자한 쪽에서도 지금 투자금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돌려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세계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게임 업계에 있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 있다가 좀 조정을 좀 급하게 받았던 섹터들이 오히려 낫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조정 많았잖아요 위에서. 네. 근데 이 업황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인 종목을 사시는 게 맞지 내려가는 종목을 사시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좀 지금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 기판 쪽이요. 저 유리기판 지금 뭐 한동안 핫했지만 사실 주가 보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있죠. 네. 예, 그런 종목들도 피롭틱스나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저쪽 밑에 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데드캣 바우스처럼 예, 그런 것들에 너무 홀리면 안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런 것들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했다 빠져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 있었다라는 말씀은 결국 시장의 관심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 쪽을 오히려 보자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질문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간밤에 나왔었던 또 따끈따끈한 이슈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최종 거의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 이거 오늘 시장에 많이 다룰 것 같은데 이거 최대 수혜주는 누구일까요? 진짜 제주항공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합병 승인되면은 일단 인수 합병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또 2년 정도 또 걸리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미국 관련 재무부에서도 추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사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금리 하향 안정화 최근에 유가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화겠죠. 원화 강세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대한항공 입장이나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좀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일단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2분기에도 뭐 LC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조금 이뤄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조금은 글쎄 저는 오늘 좀 세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런 관련 합병 승인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이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깜짝 뭐 인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게 아시아나나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항공이나 아니면은 대한항공 같은 이제 여기서는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지 여부가 좀 시장에서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합병 이제 승인을 통해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 적자를 얼마만큼 이제 해소하는 측면이 좀 중요하다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향후에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침에는 좀 반등하겠지만은 제가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부채가 지금 1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현산도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대한항공이 받았는데 업황 회복은 좀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뷰였고요. 끝으로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2월 되면서 색깔이 좀 바뀔까요? 바뀌어야죠. 이제 바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11월 달은 오롯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네. 근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빠졌냐? 우리나라는 트럼프 관련 수혜가 대부분 작은 섹터들에 있고요. 큰 섹터들은 다 대부분 피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사실은 이제 11월 달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재미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 근데 12월 첫째 주도 8년 전에는 이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 해부터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 네. 또 우려했던 부분들보다 생각보다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1기 때 했던 걸 보면 아무리 뭐 그 강하게 했어도 계속 지금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만큼 강하게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적어도 한 2,600선까지는 돌려놓지 않겠나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한 100포인트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산타 랠리 기대해 볼까요, 과장님? 너무 기대. 아니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세요, 두 분 다? 아니 사실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어제 이제 딱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내년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긴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 계속 같이 하실 거니까 저희는 두 분께 힌트 얻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